자,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지난번에 문제 해결력 대회 수학 문제 해결력 대회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제가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난번 7월 17일 날 실시했던 수학 문제 해결력 대회이고요. 자, 문제는 거기 문제 설명 영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설명 영상하고 얘하고 링크를 같이 해서 풀이를 여기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죠. 주사위는 마주보고 있는 면의 합이 7이 되도록 만들어진다. 주사위 64개를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았을 때 면이 붙어서 보이지 않는 면의 눈들의 총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면이 붙어서 보이지 않는 눈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자, 글을 잘 읽은 사람이라면 면이 붙어서 보이지 않는 면이니까 바닥은 면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주사위 위에 면들이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닥이지. 근데 바닥에 있는 눈도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풀이로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요 면에 있는 하나의 면 속에, 여기 있는 면에 있는 합이 7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면의 개수를 다 센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면이 몇 개인지 세면 되는데, 여기에서 바라보면 면이 4개가 있거든. 아, 아니구나.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바라보면 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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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3개씩 4, 4, 16, 3개씩 16개니까 3, 6, 18, 48개의 면이 있어요. 거기 곱하기 7을 하면 이 보이는 면들의 눈들의 합이야. 근데 이 위쪽에서도 또 있다고. 아래쪽에 있는 요 면들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가로 방향, 세로 방향. 그래서 그렇게 직접 구해준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방향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이는 면이 1이 몇 개일까요? 1이 16개가 있겠죠. 그죠? 자,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본다면 2가 16개가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3도 16개, 이렇게 해서 결국 6도 16개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거는 그런데 뭐냐면, 보이는 면이에요, 보이는 면. 보이는 면의 눈의 합인 거죠. 그래서 안 보인 면은 주사위 전체에서 이 보인 면에 주사위 눈을 빼주면 안 보인 면의 개수가 되겠죠. 이것은 마치 집합에서 여집합, 확률에서 여사건,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에서 일부를 뺀 나머지에 대한 여집합 여사건에 관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눈의 수는 몇 개냐 하면 1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면 6까지 이렇게 주사위가 몇 개냐 하면 64개라고 알려줬죠. 그죠? 자, 이게 전체 눈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면의 눈의 합은 얼마냐 하면 1부터 해서 6까지 몇 개냐면 16개예요. 맞나요? 16개? 왜냐하면 이 하나의 면에서 봤을 때 가로가 4고 세로가 4니까 4, 4, 16, 16개씩 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빼면 이제 안 보인 눈의 수가 됩니다. 이걸 빼면 이렇게 되겠죠.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때 1 더하기 땡땡땡에서 6까지의 합을 64에서 16을 빼니까 얼마예요? 48이죠. 그죠? 48. 요게 바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에서 6까지 더하면 37에 21이고요. 그 다음에 48을 곱하니까 48에다가 28에 16, 2, 4, 8, 96. 그러니까 1008 이렇게 되네요. 그죠? 1008개의 눈들이 보이지 않는 면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것은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뺄셈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두 번째 문제 밑에 같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7은 6이고 6은 7이다. 야,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할 때 숫자가 생긴,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1이나 2나 3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뜻은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셀 때 7개 있잖아요. 7개. 7을 이렇게 쓰고 6개를 여섯을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은 6개 곱하기 6개를 의미하고 6, 6에 36인데 이 6은 6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7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37이라고 쓰면 된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과 7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1, 2, 3, 4, 5, 7, 6, 8, 9, 0 수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9개, 10개 이런 식으로 7개를 이렇게 쓰고 6개를 이렇게 바꿔 썼을 때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7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채점을 할 때는 그 다르게 생각한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충분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면 거기에 다 점수를 줬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자, 그리고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있는 문제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수학적으로 해결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한 상인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75마리를 샀다. 그런데 그곳에 아주 깊은 늪이 있어서 뗏목을 타고 건너야 되는데, 뱃사공은 뱃사고로 반드시 건네게 해준 물건의 반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죠? 자, 여기서 뭐 사람은 어쩌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건네준 물건의 반을 받는다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영리한 상인은 그러기로 하고 늪을 건너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뱃삭으로 줬을까? 최대한 적게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일자방정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몇 마리를 가져왔는지 모르니까 가지고 온 늪을 건너와서 상인이 가져갈 코끼리 수를 x라고 하면 뱃사공한테 2분의 1 x를 줬겠죠. 그죠? 2분의 1 x를 줬겠죠. 그러면 이 둘을 합해서 75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배우는 아주 간단한 일자방정식인 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다 2를 곱하면 2x 플러스 x, 그리고 여기는 2를 곱하면 150 이렇게 되나요? 자, 3x는 150이기 때문에 x는 50. 자, 50마리를 가져오는 75마리가 있는데 50마리를 가져오면 몇 마리를 뱃삭으로 줘야 되죠? 25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이 25마리는 안 데려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리 와야 돼. 50마리만 싣고 25마리를 여기다 남겨놓으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뱃사공한테, 자, 저기 건너편에 저거 25마리 더 가져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맞나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지수법칙을 잘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A의 B제곱이 1이다. 그럴 때 X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A, B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밑이 1이 되는 경우입니다. 즉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요 놈이 1이 되면 이 지수는 뭐가 나와도 돼요. 그죠? 뭐가 나와도 돼.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경우를 조사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기 때문에 2와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1일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계산했을 때 1이 되겠죠. 직접 해보셔도 돼요. 제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기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집어넣어도 미친 1이 되는데 1에다 1 플러스 3 하면 지수는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1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지수예요. 지수. 자, 우리는 x 플러스 3이 이 지수가 0이 되면 a의 0제곱도 1이란 말이야. 단 a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0의 0제곱은 안 되고 0이 아닌 수에 대한 0제곱은 다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이면 되고요. 이때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서 4가 됩니다. 아, 5가 되네요. 5가. 이렇게 5가 되죠. 5가 되기 때문에 5는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도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은데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밑이 1인데 마이너스 1인데 지수가 짝수면 이때도 1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예를 들어서 제곱은 1이 되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감안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까지 감안해보면 이제 마지막에 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풀이 과정을 잘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째, 밑이 1인 경우. 밑이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2와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일 때 된다.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밑이 1이고, 동시에 밑이 마이너스 1이고, 동시에 지수가 짝수인 경우, 이 경우를 조사해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밑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그럼 이때 x제곱 플러스 x는 0이 되니까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x가 0일 때 이때는 지수를 보면은 3이 돼요. 그럼 얘는 짝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버려야 돼.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이면 밑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에다가 지수 여기다가 x 플러스 3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제곱이 되니까 1이 되죠. 그죠? 요때는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 둘, 세 개의 답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지수가 0일 때 지수가 0이고 밑이 뭐라고 써야 되죠? 밑이 0이 아닌 그죠? 밑이 0이 아닌 경우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수가 0인 경우. 지수가 0인 경우에는 이제 이 위에도 사실은 2차 방정식을 쓸까 했었는데 문제를 조금 쉽게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는 경우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경우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이때 밑을 고려해 봐야지.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해 보면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서 이 값은 5가 됩니다. 5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2, 마이너스 2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나요? 다 더하면 합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제를 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가 주어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 자, 여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있고, 그 다음 여기 오고, 그 다음 여기 오고, 그 다음 여기 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수는 이 수에다가, 1을 더해서 요 앞에 있는 수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1에다가 1이라는 특별한 값을 더해서 이 첫 번째 수, 아니구나. 자, 첫 번째, 두 번째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수에다가 1을 더해서 이 첫 번째 수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는 요 수에다 1을 더해서 5에다가 요 3으로 나눠서 여기는 5분의 3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3, 3분의 5. 자, 3분의 5에다가 1을 더해서 4로 나누면 요 수가 된다는 거죠. 그건 얼마가 될까?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해주면 12분의 5 더하기 3 하니까 얼마예요? 12분의 8이네요. 그죠? 자, 여기는 12분의 8이니까 4분의 2입니다. 3분의 2. 3분의 2. 그죠? 여기 3분의 2. 자, 다시 여기서 화살표 또 있잖아요. 3분의 2에다가 1을 더한 다음 3분의 5로 나누어주면 다시 1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3을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3을 곱해주면 5분의 여기는 2 더하기 3이 되니까 1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뱅글뱅글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대개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숫자, 여기 3번에 들어가는 숫자는 바로 어떤 숫자냐? 4에다가 1을 더해서 2로 나눈다. 2분의 5네요. 2분의 5.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2분의 5. 그 다음 숫자는 뭐냐면 2분의 5에다가 1을 더해서 4로 나눈 겁니다.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죠. 번분수 계산. 8분의 5 더하기 2니까 7입니다. 여기는 8분의 7이 들어가겠구나. 자, 그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8분의 7에다가 1을 더한 다음 2분의 5로 나눠주면 되네요.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이렇게 8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4고 20이 되고요. 여기는 7 더하기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5네. 20분의 15니까 4분의 3이에요. 20분의 15, 4분의 3. 자, 여기 들어갈 숫자 2라는 것은 4분의 3에다 1 더해서 8분의 7로 나누면 되나요?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8을 곱해보면 되겠죠. 그죠? 8을 곱해보면 7이 되고, 2, 3은 6에다 8이니까 얼마입니까? 7분의 14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7분의 14, 2라는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굉장한 수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열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A가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냐? 여기에, 모두 같은 숫자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바로 함정이 여기 B예요. 같은 숫자가 들어가려면 원래 A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생기느냐? 요 세 번째 들어갈 A라는 것은 원래 있던 A, 요 A에다가 1을 더한 다음 요 A로 나누어 줘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간단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A는 바로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차례로 들어갈 숫자는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려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숫자는 바로 뭐예요? 황금비죠. 황금비에 관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황금비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별 그려지는 이런 모양에서 황금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황금비가 여기 다 있다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이런 황금비가 이 이상한 방정식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을 황금 비율에 딱 맞춰진 그림이라서 별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느낀다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이 동경의 대상이라서 이런 황금 비율이 잘 갖춰진 이런 그림을 사용했다. 그 옛날 사람들이 상당히 대단하다. 그런 거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신기한 문제였고요. 이제 봅시다. 6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5번에 되게 신기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요. 6번째 문제를 보면
얘도 상당히 신기해요.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 이런 거 있나요? 5에다가 24분의 5를 했더니 요 5가 톡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갔어. 이런 경우는 없죠, 그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다 틀립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을 맞춘 이런 수들은 이 성질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일단 얘가 맞는지 틀린다는지 먼저 봐야 되고요. 왜 그게 계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게 나왔을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계식을 유도해봐라. 이제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일단 여기 좌변에 있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루트를 제외하고 5 더하기 24분의 5라는 것은 분수기 때문에 일단 통분을 해야 돼요. 24분의 이 5라는 것은 5 곱하기 2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5가 하나 있어요. 5가 있는데 왜 1을 쓰냐? 5가 있는데. 자, 근데 이걸 잘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24분의 여기 5와 5로 묶어버리면 24 플러스 1이 돼서 결국은 24분의 5가 되고 여기는 5의 제곱이 돼서 요놈이 루트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루트가 이렇게 쫙 있었으니까 여기가 5의 루트에 24분의 5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보면 이제 어떤 수들이 이런 걸 만족시키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얘는 그래서 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예를 잘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과정이에요. 5의 제곱이 요 5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 24하고의 관계가 여기 24가 되면서 여기 5에서 분배 법칙으로 묶어줄 때 1이 포대서 더해져서 2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떤 P분의 여기 X분의 P라면 루트 안에 이렇게 있다면 이 X는 바로 어떤 거냐 하면 P의 제곱에서 1을 뺀 수 또는 거꾸로 해보면 X에다 1을 더해주면 P 제곱이 되는 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에다 1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되잖아요. 그죠? 25는 5의 제곱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관계식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P 플러스 X는 지금 P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P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P의 루트의 P제곱 마이너스 1분의 P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건 요거고요. 얘는 이제 무한정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제곱 쓰면 되니까 여기가 6이라고 해볼까요? 6. 그럼 6, 6에 36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35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기 7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7, 7에 49잖아요. 그럼 여기 48에다가 7 이렇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가 틀린 것처럼 보이죠. 그죠?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 관계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공식을 보고 맞냐 틀리냐 따지면 어렵지만 이런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를 찾아라 그러면 충분히 얘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낚시에 걸릴 수도 있어요. 길이가 같은 성형계비로 다음과 같이 정삼각형을 계속 만들어간다. 한 변에 놓인 성형계비의 개수를 개수가 n인 정삼각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형계비의 개수를 an이라고 해보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걸 만드는데 3개가 필요하고 2인 걸 만드는데 9개가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2인 걸 만드는데 9개 필요하다. 3인 걸 만드는데 18개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 엄청난 힌트가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잊고 현재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2018에서 2017을 뺀 값을 구해봐라. 그 방법을 설명해봐라.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자, 규칙성. 여기서 요렇게 뺄 때 어떻게 되고, 요렇게 뺄 때 어떻게 되고, 요렇게 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A 2018이 얼마인지 구하고 A 2017이 얼마인지 구한다라는 거죠. A
아이고, A의 2018 이게 얼마인지 구하고 A의 규칙성을 알면 할 테니까 A의 2017이 얼마인지 구해서 그걸 이렇게 빼면 되겠네. 그러면 A의 2018 마이너스 A의 2017이 뭐가 나오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규칙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답을 아이고. 자, 한 번에 답을 구하는 문제도 있다. 한 번에 답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뺀 걸 바로 찾는 거예요. 뺀 걸 바로 찾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A2에서 A1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생각하자는 거지. 자, A2에서 A1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걸 빼면 얘가 남습니다. 얘가.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 온전한 삼각형 두 개가 남아요. 자, A3에서 A2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자, A3는 여기고 A2는 이거잖아요. 얘가 남아요. 얘가. 그러면 이렇게 남네요. 그죠? 삼각형 몇 개를 만드냐 하면 3개를 따로 만드는 것의 개수가 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A의 2018에서 A의 2017을 뺀 것이 어떤 모양인지 삼각형 몇 개인지 알면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알면 되는데 얘는 바로 이 첨자입니다. 이 첨자. 이 둘이 서로 같은 첨자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201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18. 자, 그래서 필요한 삼각형의 개수는 이것의 값은 얼마냐면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삼각형 3개씩 필요하고 2018이 필요하니까 38에 24, 3일은 3, 4, 5, 0, 3, 2, 6, 6054개의 성역개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성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값을 한꺼번에 찾는 게 문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점점 재밌어지나요? 재미없나요? 재미없으면 여기까지만 보고 마세요. 자, 8번은 길 찾아가는 문제인데요. 이게 길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떤 퍼즐입니다. 풀 헥스 퍼즐이라는 건데요. 까만 점을 빼고 여기 그 영어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영문을 해석, 야, 영어 공부 못하면 수학도 못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드로우 패스, 경로를 찾아라. 그런데 어떤 거냐? 어떤 경로냐? 패스 through each blank hex exactly one. 모든 육각형을 블랭크, 빈 육각형, 하얀 육각형을 한 번씩 지나는 경로를 찾아라. 그런데 그 패스는 어떤 패스냐 하면 can only change direction, 방향을 바꿀 수 있다. when he hit black hex. 그러니까 까만 육각형 헥스에 부딪힐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 지나간 경로가 거기에 있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모서리,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 쪽으로 다다랐을 때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가지 않으려면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자, 여기 답이 있으니까 답은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고 여기 도착점이고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자,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자,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가면 까만 게 부딪혀요.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더 가면 나가.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더 가면 나가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다시 방향을 나가. 이쪽은 벽에 부딪혀.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는데 여기 중간에는 못 바꿔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여기 끝에 가면 다시 튀어나가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튀어나가니까 바꿔야 돼요. 근데 이 방향으로 계속 못 가요. 여기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여기 이제 까만 거랑 부딪히니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하면 모든 벽을 한복 그리기 하듯이 쫙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스타트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스타트 한다. 그럼 뭐 이쪽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못 바꾸고 여기 가서 바꿀 수 있다. 바꾼다. 여기 가서 바꿀 수 있다. 근데 바꿀 방향이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가면 끝나고 여기 가면 여기는 다시는 못 가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출발점이라고 해볼까요? 여기 가서 부딪혀서 이미 한쪽을 가야 되니까 여기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리 가볼까요? 요리 가면 여기 부딪힌다. 그럼 이쪽으로 꺾으면 여기 끝까지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꺾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꺾어야 되겠네. 그죠? 자, 여기는 이리 가면 이제 여기는 여기 잘려버렸으니까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 다시 못 나오니까 나머지를 못 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해서 필요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인 해답을 찾는 그 뭐라 그럴까 뇌의 활동을 통해서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자, 요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가 스타트 라인이에요. 그래서 요리 갑니다. 요리 가고 여기서 큰 줄기는 이런 뜻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잘리기 때문에 여기 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방향을 못 바꿔. 그렇다면은 여기를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이 경계를 지나가기 전에 이 아래쪽이 됐든 위쪽이 됐든 다 훑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싹 다 통과해야 돼.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시작해 봤더니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 싹 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 안 되기 때문에 이리 갈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리 가면 끝나고.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였는데 이쪽에서 시작하면 이쪽에 공간이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는 힘들어서 아래쪽을 제가 선택을 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갔는데 자, 여기서는 이리 가면 안 돼요. 이리 가면은 여기 가면서 쭉 가면서 안 되기 때문에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둘로 나눠지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모든 벽이 막히기 때문에 통과해서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뭐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 안 되겠죠. 여긴 더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래쪽을 다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 이 경로로 나누었을 때 이 부분이 다 이 오른쪽 부분이 모두 다 통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잘못 갔네. 그죠? 잘못 갔어요. 자, 여기서 잘못 갔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 하면 여기서 요리 왔다가 요렇게 가야 되네요. 그죠? 요리 왔다가 요리 가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리 갑니다. 위로 갑니다. 내려옵니다. 위로 갑니다. 밑으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간 거죠.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나머지는 좀 쉬워요. 무난하게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여기를 찍고 이리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경로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풀 헥사 퍼즐을 찾으면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림도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요. 이건 시험인데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위아래가 완전히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하는 문제였고요. 요거 전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보면 더 큰 영역을 여러 개로 나누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나요?
이 문제 아래에 이 링크 같이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